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경래 최강 시사.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다시 어떻게 재개가 될지 아직 길이 그렇게 잘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쪽에서 동창리, 산음동 이런 데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도 되게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하고 산음동 미사일 종합연구단지 여기서 움직임들이 좀 포착되고 있다. 이걸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아마 그 미국의 위성이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거의 공사가 끝났을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동창리는 미사일 발사장이고, 네. 산음동은 미사일 생산 공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산음동에서 미사일을 조립을 해서 기차로 실어가지고 동창리에 가서 발사하는데, 네. 산음동은 회담 이후에 결렬 이후에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그러지만 그 동창리는 회담 전부터 지붕을 다시 씌우고 그 뜯어냈던 레일을 다시 연결하는 그런 공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예. 그는 사실 작년 6.12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동창리나 그 풍계리 같은 데는 자진해서 미리 해체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한 데 대한 약속 이행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네. 미국에서는 그럼 못 쓰게 된 걸 뭘 가지고 생생내는가 하면서 그 값을 안 쳐주겠다고 그러니까, 아하. 값을 안 쳐주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면은 어차피 사찰단이 들어올 거다. 네.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와서 보고 값을 안 쳐주겠느냐? 이거 공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려면은 원산복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그걸 쓰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물론 그런 움직임 자체로 보면은 쓸 거라고 볼 가능성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북미 정상회담이 저렇게 결렬되고 난 뒤에 맨날 며칠 조용하게 기다리던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일인가? 6일, 7일 이틀 동안 네. 전국에 초급 선전 일꾼 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여는 게 아니라 당에서 열었지만은, 네. 거기에 보는 사안에 보면은 지금 현 단계에서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보다 더 막중한 임무는 없다, 혁명 임무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재를 불러올 수 있는 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거로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도요. 그래서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실망할 거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심하는 거죠. 그리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데. 네. 심지어 강경 매파인 볼튼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만 하죠. 만약 쏘기만 해봐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얘기를 아직 안 해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눈치를 보면서 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되면은 네. 볼튼식으로 나가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강화된다기보다는 약화될 거고, 그다음에 또 더구나 국제적 입지가 약화될 겁니다. 지금 북미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네. 다 만들어 놨는데 막판에 판이 뒤집어진 걸 보고 미중 정상회담에 지금 시진핑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미중 정상회담 기약이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로 시진핑의 국제적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트럼프. 예. 그러니까 미국도 과격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걸로 보고, 북한도
그렇게 미국을 자극할 여지를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극을 하지 않으면서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런 지금 시기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북한 쪽에서 먼저 보면요, 이게 새로운 길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그런 거의 일환이냐, 이게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알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라는 건 이제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로 자꾸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핵과 미사일을 버리고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는 것이 지난 18년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입니다. 네. 당대회에서 결정한 것은 함부로 주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핵과 미사일로 가는 건 험길이지, 옛날 길이죠. 예. 새로운 길은 이제 다른 방식, 말하자면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미국을 압박한다든지, 네. 이런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북한은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 네. 회담 결렬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매파라든가 어쨌든 이 북한과의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진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싱크탱크에 있는 프랭크 예. 아마 한국계인 것 같은데, 예. 그 사람이 정리를 잘 했대요. 그 전에는 1월 31일 날 스테븐 비건의 스탠포드 연설까지는 단계적 접근론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단계적 접근론이고 동시에 행동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 직전에 말하자면 볼튼이 개입을 하면서부터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하는 식으로 네. 빅딜, 그야말로 빅딜 쪽으로 좀 서서히 좀 입장이 바뀌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전망을 하더군요. 근데 그러니까 볼튼은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일괄 타결 내지는 북한의 무조건적인 그 비핵화 이거 입하고, 폼페이오나 비건은 이 반대적 접근론자들이고 대행론자들인 것 같아요. 동시행동. 이 둘 중에 트럼프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북핵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될 거고, 그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결정하고,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입지를 좁힐 수 있느냐 넓히느냐 하는 그런 것이 결정이 되려고 봅니다. 그럼 누구의 손을 들어줄 거냐가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 게임은 안 끝났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미국 국내 정치가 결정할 것 같아요. 미국의 국내 정치가 지금 의회가 계속 트럼프를 압박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은 코원 청문회라는 것이 트럼프로 하여금 회담 결렬을 결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나올 뮬러 특검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뒤집기 위해서 갑자기 협상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거에 눌려가지고 그걸 거꾸로 막기 위해서 볼튼 손을 들어주고 더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뉴스의 헤드라인 장식하는 게 트럼프의 어떤 점에서는 중요한 전략 중에 전략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가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분간 상당 기간, 볼턴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 회담이라든가 대화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가 마련되려면은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북미 간의 회담이 시작되거나 협상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여야 되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건데,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보면요, 지금 세종연구소의 수석연구위로 계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2단계 빅딜이라고 그러던가, 말하자면
영변 핵시설뿐만 아니라 영변 핵시설 플러스 알파죠. 네. 알파를 미사일 시설까지도 폐기하는 걸로 하고 영변 핵시설 플러스 미사일 시설까지 예. 폐기하는 걸로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난번에 북한이 얘기했던 이 제재 해제, 제재 완화 5개 인민경제와 민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풀어달라고 하는 그 식으로 백지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북한과 좀 얘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이미 지난 4일날 NSC에서 결정을 했단 말이죠. 네. 문 대통령이. 그러면 그 남북 경협이란 건 북한 비핵화에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이런 기름 같은 겁니다. 네. 톱니바퀴가 지금 뻑뻑해서 돌아가질 않는데 경협이라는 이 기름을 부어 가지고 톱니바퀴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만들면은 비핵화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은 비핵화를 끌어내는 불쏘시개 또는 톱니바퀴를 돌리는 기름 이렇게 남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북한을 움직이도록 하고 그걸 디딤돌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네.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회담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수순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이종석 박사의 칼럼은 매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북미 간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협 같은 얘기를 먼저 꺼내면은 오히려 더 얘기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우리만 먼저 달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는 네. 우리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 공포 없이. 네. 근데 전쟁 공포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잘 안 될 거라는 예단을 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말하듯이 하는데 아니 자식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면은 그 부모로서는 뭐 의사한테도 쫓아가보고 그다음에 또 한의원에도 가보고 침 놓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무조건 매달리면서 이거 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심정으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카드를 써서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다시 나오도록 설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죠. 해보지도 않고 한미 간에 불편해질 거다 하는 식으로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미국은 미국대로 설득하면 됩니다. 예,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 내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미동맹 결렬하자는 거냐, 김현철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니요. 우리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나 북핵 문제 해결보다 한 발 먼저 나간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깨지겠습니까?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슨 불편한 일을 해가지고 깨지고 강화되는 그런 그 아니에요. 이건 군사 문제고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대북 정책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한미 간의 그런 문제로 경협 문제를 가지고 조금 불화가 있어도 미국 그것 때문에 동맹이 깰 정도로 허약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그게 운영이 되는 거지. 한국이 예뻐서 해주는 거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고 김현철 후보자는 원래 공세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먼저 치고 나갈 용기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좀 상황이 진전되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